네, 안녕하세요. 현수경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 제목을 우리나라 잠시만요. 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 분석과 향후 방향성 제안으로 잡았습니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동안 변화했는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시기별 교육과정의 변화를 우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을 기점으로 한 교육과정의 전환,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그리고 2009년을 기점으로 각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방 광복 이후에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교육은요, 전통적 가치관, 유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까 전에 박한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태극기를 열심히 그리고 이제 애국심을, 국가적인 정체성을 이제 키우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970년부터 80년대 초까지는요, 이제 경제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근면성실, 경제개발 관련된 교육이 주를 이뤘고, 역시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도에 제 4차 교육과정에 서서히 서구의 인본주의 교육이 이제 일부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 교육이랑 이제 자아 존중감,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율성, 이제 그런 것들이 은근슬쩍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이때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일어났었을 때였고, 그래서 이때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애국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88년도 5차 교육과정에는 이제 서서히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이제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서서히 글로벌, 그리고 다원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인 가치관이 교육과정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에 글로벌 가치관, 다원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을 이제 고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네, 2007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창의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이제 교육을 강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바꿨는데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방향성을. 글로벌 시민의식,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이제 글로벌 이슈, 그리고 다문화 이해, 다양성, 이제 그런 교육이 강조가 되고요. 두 번째, 성평등, 그리고 다양성, 인권교육,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상대적인 가치,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비판적인 사고 교육을 이제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를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평등, 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다양성, 존중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이제 바뀝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활용을 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유엔의 SDG, 이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이제 목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젠더, 성평등, 젠더 정체성 교육, 포괄적 성교육, 인권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사회적 소수자 교육이 다 SDG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는 2015년도 내용을 유지 및 확대를 했고요. 또 특히 이제 AI 교육, 그리고 이제 환경, 생태 교육,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추가로 들어갔고,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2009년도 이전에는 애국심,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제 전통적인 덕목을 강조하고 성교육은 제한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 이후에는 세계 시민 교육, 글로벌 그리고 포스트 모던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성적 자유 그리고 인권 교육, SDG 이런 연계 교육이 진행이 됐다. 네, 그러면은 제가 2009년도 이후 개혁 교육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곳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여기다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문화 다양성, 인권, 성평등, 사회적 불평등, 기후 등 글로벌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연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색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바로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글로벌 의제와 다문화적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시민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다양성 교육인데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국가 정체성이 약화됐는지 한 예시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2007년도 지금 안 보이시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UN 인종차별철폐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 협약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이행하는지 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우리에게 결과를 이제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권고를 받았냐면요. 중간에 한 네 번째 줄, 빨간 줄을 보시면은 당사국,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은 단일 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여기서는 삭제를 하라는 거죠. 삭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그 다음에 밑에 한 줄 건너서 모든 민족, 인종 및 국가적 집단 간 이해, 관용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초등 및 중등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라. 라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단일민족 표현이 모든 국사 교과서나 초중등 교과서에서 다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사를 밑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빨간 줄을 보시면 단일민족주의 같은 순혈주의적 이념이 사라지고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삭제됐다. 그러니까 단일민족 개념이 인종차별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민족 개념이 삭제가 됐고요. 2009년도부터 인권교육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93년도에 유엔에서 있었던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수자 인권에 이제 집중하던 그런 대회였는데요. 그때 이제 인권교육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1995년부터 2004년도까지 유엔 인권교육 10년 계획이 추진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초중등 교육 등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유엔 안에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이 2009년도에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고,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인권교육 개념이 이제 교과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권교육이 강조되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축소가 되는 것이죠.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강조하니까 국가 정체성 및 애국심 교육이 축소되고, 성평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각되면서 도덕성, 전통적 윤리 가치가 이제 축소되고,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으로 인해서 책임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학생 중심 교육.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프로젝트, 자기주도 학습. 근데 그것이 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보시면요,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부터 제정이 됐는데요. 학생인권 조례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교육과정 내용하고 학생인권 조례 내용을 제가 지금 비교 분석을 조금 해놨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교사
교사는 조력자다, 가이드다. 이게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어떻습니까? 학생의 권리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교사의 권리가 약화되죠. 이런 것들, 비판적인 사고교육, 이런 것들이 학생인권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성정체성, 성적 지향 그런 내용이 당연히 학생인권 조례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015년도, 22년도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SDG 연계 교육이다. 이게 바로 이제 17가지입니다. 유엔에서 2015년도에 발표해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 17개 항목의 목표를 이제 수행을 하라라는 거죠. 이걸 실현해 내라. 그래서 뭐 보면 그럴 듯해요. 다 빈곤 퇴치, 2번 기하 종식, 3번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등등, 10번 불평등 완화, 13번 기후 변화 대응 다 필요한 내용 같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3번의 건강과 웰빙 안에는요, 성과 재생선, 그 낙태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양질의 교육 안에 우리가 우려하는 뭐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세계 시민 교육, 포괄적 성교육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라고 젠더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0번 보시면요, 불평등이 여기에는 뭐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적 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된 불평등,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이 안에 있고요. 13번 기후위기, 네. 기후 위기가 있다는 거죠. 누가 문제래? 왜 기후 위기가 있대요?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기후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인간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교육과정 내용이 SDG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놓은 겁니다. 포괄적 성교 인권교육은요, SDG 4번 항목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포함을 한 것이고요. 문화적 다양성,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것들이 다 SDG 내용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네, 그거를 제가 그냥 써놨습니다. 성평등 교육, 성교육 4번, 5번, 10번 내용이 그대로 2022년, 2015년에 반영이 됐고요.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SDG 내용이 그대로 이제 여기 안에 교육과정에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애국심 내용이 빠졌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애국심 단원이 삭제가 됐고요. 밑에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요, 국가라는 개념이 용어가 삭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국심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성교육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2007년도 이전, 2009년도, 2015, 2022년 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성소수자, 성도덕, 그리고 동의 내용들이 언제부터 들어갔고 언제 빠졌는지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사진 찍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네모칸 해놓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싸웠던 이 수많은 것 중에 요거 3가지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진짜 정말 우리 싸울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삭제되지 않았고 아직 수정되지 않은 내용들 제가 여기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 우리가 지금 한 용어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요, 이런 한 개별 사안에 대한 개정 요구를 넘어서 우리는 교육과정 전반의 올바른 방향성을 우선은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우리의 계획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글로벌 가치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겠고, 보편적인 윤리를 이제는 인문학 도덕교육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할 때 당연히 책임 그리고 절제를 강조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성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다양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통 질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이 함양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